자, 오늘은 P라인하고 M라인에 대해서 할 건데, P라인은 폴리선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M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중선 그리기. 자, P라인, 폴리선 그리기, P에디트, 폴리선 수정하기. 그 다음 ML 스타일, 다중선 모양 만들기, M라인, 다중선 그리기, ML 에디트, 다중선 편집하기. 그래서 폴리선 그리기 명령어는 PL, 그 다음에 폴리선 수정하기는 P에디트, 다중선 모양 만들기는 ML 스타일, 다중선 그리기는 M라인, 수정하기는 ML 에디트 이렇게 됩니다. 단축 명령어들은 이래요. 자, 먼저 폴리선입니다. 이 폴리선은 사실상 안 쓴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폴리선 그러면 이렇게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폴리선 그럼 시작점을 물어봐요. 시작점 클릭,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계속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쭉 이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폴리선, 이렇게 폴리선 그리는 건 종종 쓰는데 보통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라인으로 그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라인으로 그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조인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폴리선으로 바뀌는 거죠.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다시 한번 봅니다. P라인. 자,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드 보이시나요? 위드하고 하프 위드. 하프 위드는 반폭이고 위드는 폭이고. 자, 보시면 스타팅 위드가 나옵니다. 시작점, 시작의 두께 10mm, 끝나는 부분의 두께 10mm. 그럼 선이 굳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위드. 시작하는 부분 0, 끝나는 부분 0. 자, 어떤가요? 클로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굵게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P라인을 하는데 클릭하고 위드 0 엔터, 10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굵기를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위드 10 엔터, 0 엔터. 이렇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굵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1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그럼 어떤가요?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자, 클릭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크라는 기능이 있네요. 눌러보면 이렇게 호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아크를 그리는 방법들이에요. 각도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용해서, 접선 방향을 이용해서, 그 다음 반지름을 이용해서, 두 번째 점을 이용해서. 근데 중간에 보면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크, 라인,
아크, 라인, 아크. 어떤가요? 라인과 아크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려진 거 맞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P라인을 이용해서 직접 그리는 경우보단 라인이나 아크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분해. 제가 이렇게 분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해해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P-에디트. 자, P-에디트를 하면 이렇게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선택하는 건 폴리라인이 아니죠. 일반 라인이죠. 그래서 CAD가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다시 말해서 지금 선택한 것이 일반선입니다.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얘는 폴리선이 되는 거고 P-에디트 명령어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Close, Join, With, Edit Vertex, Fit, Spline, Decurve, 그 다음 Line Gen, 그 다음 Reverse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Close 명령어, Join, With, 그 다음 Fit, Spline, Decurve 이 정도입니다. 자, 먼저 Join이요. 우리가 Join 명령어 배웠죠. 그죠? 네, 이 조인입니다.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조인이 됩니다. 우리가 맨날 요거만 썼어요. P-에디트에 조인만 썼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게 조인입니다. 이게 원래 명령어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을 쭉 따라 그렸어요. 이건 선이죠. P-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때 클로즈, 오픈, 클로즈 되고 오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도형 닫기와 열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P-에디트. 자, 그 다음에는 피트 커브요. 이렇게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그 다음 디커브. 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에디트, 피트 커브요.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되고, 자, 그에 비해서 스플라인 커브는 뭘까요? 자, 얘가 스플라인 커브입니다. 자, P-에디트 이렇게요. 바로 접선을 통과하는 곡선, 그게 바로 스플라인 커브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 이거와 반대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디커브입니다. P-에디트, 디커브, 직선으로 바꾸기. 다시 한번 볼까요? 디커브, 직선으로 바꾸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P-에디트, 그 다음에 with, 선의 두께죠? 네,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명령어. with.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에 P-에디트, 안쪽에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with 2mm. 어떤가요? 안쪽에 선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어떻게 했나요? 컨트롤 숫자 1 누르면 속성창 뜬다 그랬죠. 자, 선택하고 여기서 글로벌 위드로 바꾼다 그랬죠. 이렇게. 자,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P-에디트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컨트롤 1키를 눌러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편하신 대로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멀티라인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카페 들어와 보시면 제가 기출문제 평면도라는 걸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요. 아이고. 중심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네요.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게 벽이고요. 여기가 뭐냐면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치장벽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요 안쪽에 있는 게 내벽, 그 다음에 여기가 단열재, 그 다음 여기가 마감벽입니다.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요거를 옵셋을 이용해서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죠. 주몰. 자, 먼저 레이어를 3개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는 중심선, 하나는 벽선, 하나는 단열재입니다. 중심선이니까 센터로, 단열재니까 베팅으로. 자, 이렇게 제가 갖다 놨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4300, 다시 한번 옵셋 2400, 다시 한번 3000. 트림으로 싹 지우고요. 다시 옵셋 1300, 3300, 4000, 3600, 1800. 자,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아이고.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렛.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트림.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옵셋. 요만큼은 3000이 맞아요. 여기도 요만큼 2400이 맞습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자, 옵셋 2100. 다시 120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옵셋 4200,
1800, 1600, 1900.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00이네요. 아, 1900이 하나 더 있군요. 옵셋 1900. 아닌데 다시 뭔가 빼먹은 듯한데요. 옵셋 4200, 1800, 1600, 1900.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 다음 필렛 요길 기준으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할 거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트림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선을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심선이 습관이 중심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뒤에 건 하지 마세요. 저 혼자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옵셋을 해야 합니다.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벽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1비쌓기입니다. 1비쌓기 그러면 얼마예요? 190mm죠. 자, 옵셋 100mm. 자, 이렇게요.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옵셋 100mm. 이렇게요. 필렛. 이렇게 해서 네 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이 돌아갑니다. 100mm.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옵셋을 이용한 방법이고 하나는 멀티라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다 옵셋 했네요.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체를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뭘 쓰느냐면 필렛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석 부분은 전부 다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구석 부분을 필렛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입니다. 트림. 이렇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옵셋 120 바깥쪽으로 이렇게 120mm가 들어갑니다. 이건 바깥쪽으로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건물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120mm가 들어가면 되고요. 역시 필렛으로 선 다 마감합니다. 그 다음 자 다시 옵셋 100mm 0.5B 적벽돌 쌓기. 역시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나머지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평면도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작업하는 방법. 자, 보실까요? 두께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이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100mm, 그 다음 100mm, 그 다음 120mm, 그 다음 100mm.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선의 두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멀티라인을 가지고 그려볼 겁니다.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자,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멀티라인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렸던 옵셋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하나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얘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시간 좀 들여볼게요.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원래는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귀찮죠? 그죠? 벽의 두께는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벽 있죠? 이 벽은 일비쌓기입니다. 일비쌓기예요. 그러니까 190 혹은 200으로 쓸 수 있어요. 190인데 원래는 190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몰탈이 20mm, 이쪽이 20mm. 그죠? 그러니까 190이 아니고 실제로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30이 나오죠. 그죠? 네. 지금 현재 여기 몰탈이 지금 빠져 있는 수치죠. 그래서 그냥 200으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200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20mm 뭐냐면 단열재예요. 단열재.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쪽에는 적벽돌 치장벽을 쌓은 겁니다. 0.5B 쌓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B 쌓기, 그러니까 1B 쌓기 단열재 얼마, 그 다음에 바깥쪽 치장벽 쌓기 0.5mm 이렇게, 0.5B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단열재 두께가 바뀌어요. 단열재가 바뀝니다. 그 단열재 두께가 120mm를 거의 고정으로 쓰긴 하는데 혹간가다 한 번씩 바뀌어요. 뭐 130이라든지 혹은 80이라든지 이렇게 단열재 이 두께가 바뀝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저 단열재가
120이 안 돼요. 실제는 저 120이 안 됩니다. 저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채 10년이 안 돼요. 전에는 단열재 50mm짜리 썼어요. 50mm짜리 썼는데 문제가 뭐예요? 50mm짜리 단열재는 너무 얇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120mm짜리 쓰세요라고. 근데 돈을 조금 더 주면 어때요? 두께는 얇고 120mm짜리 단열재가 나오는 그만큼의 단열이 되는 그런 단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거 써요. 두께가 얇고 더 단열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120mm가 더 얇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50mm가 될 수도 있고 60mm가 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120mm로 딱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옵셋 60mm, 필렛, 조인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단열재 표시한 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두께가 120이잖아요. 단열재 두께가 120이잖아요. 그러니까 60mm짜리 선을 그리고 가운데 60mm짜리 선을 그리고 선 종류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단열재 같은 경우는 선 종류가 그러니까 라인 타입 스케일하고는 조금 달리 움직여요. 그래서 단열재 같은 경우만 얘를 띄워서 LT 스케일을 별도로 줍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레이어에서 중심선을 잠그고 싹 지우면 뭐만 남아요? 이렇게 중심선만 남겠죠. 자, 중심선만 남겨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명령어 쓸 거냐면 멀티라인 스타일입니다. 다중선이에요.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는 건데 이 다중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선에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멀티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완벽히 이걸로 끝났어요. 이렇게 쓰세요라고 딱 끝난 명령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수정되고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얘가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한 번에 선 하나씩 그리잖아요. 그런데 멀티라인은 한 번에 3줄, 4줄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동시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짜리 선을 그릴 건지 ML 스타일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2줄짜리인지 4줄짜리인지 3줄짜리인지 저 ML 스타일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 선의 종류는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ML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M라인으로 그리는 거고 ML 에디트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ML 스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띄워보세요. 여기 뉴 버튼 보이시죠? 네, 이 뉴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W200이라고 했어요. 여기 벽이 현재 2종류예요. 그죠? 내벽은 선의 두께가 1비쌓기니까 벽 두께가 200이죠. 근데 외벽은 어때요? 1비쌓기에 0.5비쌓기에 단열재까지 들어갔죠. 자, 1비쌓기 200, 0.5비쌓기 100, 300이죠. 단열재 120, 42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만드는 거고요. continuous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맨 첫 번째가 description이에요. 주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면 알아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단계로 봅니다. 디스크립션과 캡스와 엘리먼트가 있는데 이 캡스는 무시합니다. 캡스는 무시. 여긴 다 무시. 여기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 엘리먼트로 갑니다.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까지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해요.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100mm 아니 0.5빗 쌓기니까 1빗 쌓기니까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이렇게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그러면 토탈 전체가 얼마예요? 200이죠. 0을 중심으로 해서 100mm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mm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토탈 길이가 간격이 200mm가 되겠죠. 네. 어딘가에 중심 원점이 지나가요. 어딘가에 원점이 지나가요. 그 원점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멀티라인을 쓰면서 중심선을 그려놓는 이유가 이 중심선이 바로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원점을 여기서 안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스탠다드가 하나 있고 W200이 있고 디스크립션 주석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선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이렇게 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 위드가 있습니다. W200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W420 그리고 Continuous 역시 주석을 달아야죠. 벽 두께 420mm 1빗 쌓기 단열재 120mm 0.5비 치장벽 쌓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두 개를 더 추가합니다. 단열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치장벽이 있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단열재가 120mm니까 220 하나 추가. 그 다음에 치장벽이니까 320 추가. 이렇게 됩니다. 선의 간격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 스탠다드로 되어 있죠. 자,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럼 여기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W420이 커런트로 됐고요. 보시면 여기 딜리트가 안 돼요. 삭제가 이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멀티 라인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M라인 보시면 여기 저스티피케이션 이꼴 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 이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스케일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스케일 얼마로 해야 될까요? 0으로 해야 될까요? 안 나옵니다. 0으로 하면 안 나와요. 얼마로 해야 될까요? 1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합니다. 자, 클릭했더니 선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선이 여러 개가 그려졌나요? 자, 아닌 것 같아요. 자, 선 두 개 나와 있네요. 다시 봅니다. M라인. 자, 스케일 0.
뭐 안 그려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봅니다. M 라인. 아, 이거 스타일 스탠다드구나. 왜 다 지워졌지? 다시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다 지워졌네요. W200. 자, 선택하고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다시 new. W420. 두 개 더 하고 하나 220, 다른 하나 320. 자, 선택하고 세커런트 오케이. 네. 자요. M9. 자, 스케일이 20이었죠?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엄청 크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M9 스케일 0으로 바꿉니다. 자, 뭔가 그려졌나요? 선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가 안 나오죠? 다시 봅니다. M9 스케일 1로 줍니다. 그래야 선이 이렇게 자기 크기로 그려져요. 자, 그러면 M9 저스티피케이션은 자리 맞춤입니다. 탑 제로 바텀이에요. 탑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이 어디 끌려 있나요? 맨 위쪽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아래쪽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중간에 제로에 맞춰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M라인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 스케일은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M라인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멀티라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꼭지점마다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주면 선이 동시에 4개가 그려지니까 한 번에 이와 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클로즈.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다시 봅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에 보면 지금 이제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 더 만들었죠. W200이라고. 그죠? 이름을 모르겠으면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요. W200, W420, 그 다음 스탠다드. 자,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에서 이름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W200 이렇게 해요. 그러면 W200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ML 스타일 있죠? ML 스타일에서 선택하고 세커런트 누르셔도 돼요. 멀티라인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ML 스타일에서 선택하고 세커런트, 선택하고 세커런트. 그러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M라인에서 여기 스타일에 이름을 알면 여기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중심선을 클릭해서 자, 여기는 200mm짜리 선인 거죠.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선이 옵셋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두 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뭐 선이 거의 다 들어갔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네, 멀티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인 에디트.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네, 트림 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거. 이거 트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수정해요? ML 에디트로 수정합니다. ML 에디트 명령어를 내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으시면 돼요. 클로스 크로스하고 클로즈 T하고 오픈 크로스하고 오픈 T하고 머지 클로스하고 머지 T하고 이렇게 두 개씩 묶으시면 돼요. 두 개씩 묶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클로즈드 크로스를 봅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M라인 스타일을 W420으로 바꾸고 제가 선을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개를 그려보시죠. ML 에디트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자, 첫 번째 건 세로선이고 두 번째는 가로선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가로선이 어떻게 됐나요? 통과하고 세로선 여기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클로즈드, 닫힌 크로스, 교차. 오픈 크로스, 열린 교차. 세로선 먼저 클릭하고 가로선 나중 클릭하시면 돼요. 열려있기는 하네요. 열려있기는 하네요. 자, 다시 봅니다. 머지 크로스. 교차, 그러니까 머지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합쳐진 교차.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도 합쳐졌네요. 클로즈드 크로스, 오픈 크로스, 머지 크로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ML 스타일. ML 스타일이래.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드 티어. 남을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남길 때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길 때를 클릭하고 통과할 때를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됐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오픈 T. 남길 때 클릭하고 통과할 때 클릭하고 남길 때 여기 클릭했어요. 이번엔 머지 T.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자, ML 에디트. 이번엔 코너 조인트요. 자, ML 에디트 코너 조인트. 코너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코너 조인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그 다음엔 여기 버텍스 넘어가고 커트 싱글, 커트 올이요. 커트 싱글. 이렇게 하나씩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내는 걸 커트 싱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커트 싱글. 그에 비해서 커트 올은 줄을 이렇게 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전체를 커트 시키는 걸 커트 올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웨일드.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용접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끊어져 있는 선들을 용접해 주는 게 웨일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웨일드 해줍니다. 어떤가요? 이 웨일드 홀은 마치 조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제가 멀티라인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립이 생겨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립들이 생겨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벌텍스라고 해요.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진 저 모서리를 바로 벌텍스, 정점이라고 합니다. 점이라고 해요. ML 에디트에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add 벌텍스하고 delete 벌텍스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delete 벌텍스가 바로 정점 삭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코너가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다 삭제했습니다. 그립이 사라졌죠? 다시 봅니다. add 벌텍스 정점 추가하기요. 자,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자,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ML 에디트, 에디트 벌텍스.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떤가요?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add 벌텍스하고 delete 벌텍스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평면도를 완성시켜 보죠. 여기는 별거 쓸 거 없어요. ML 에디트에 머지 t를 쓰면 됩니다. 남길 때, 통과할 때. 그러면 이렇게 싹 정리가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코너 부분이요. 여기는 아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만, 안전한 부분들만 먼저 합니다. 남길 때와 통과할 때. 남길 때, 통과할 때. 자, 보시죠. 이 부분이 남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통과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남길 때, 통과할 때. 여기 이상 없이 잘 됐어요. 자, 다음. 남길 때, 통과할 때 잘 됐고요. 자, 남길 때, 통과할 때 잘 됐고요. 네, 잘 됐네요. 다행히 오늘은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에러가 있습니다. 여기 에러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처럼 이게 제대로 될 때가 있고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시는데 저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M라인은 불안정한 명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걸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되면 포기하세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자, 또 하나. 자, ML 스타일에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도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modify, rename, delete 다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 안 될까요? 이걸 이용해서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돼야 돼요. 간격을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색상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W200이 아니라 W2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면에 있는 W200을 싹 지워야 비로소 수정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디파이도 안 되고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명령어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명령어가 아니고 이걸 수정하게 되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까지 쫙쫙 수정이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코너 부분에서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한 명령은 아닙니다. 온전히 얘를 믿고서 쓰지 마시고
하다가 안 되는 건 그냥 포기.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M라인을 분해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림, 익스텐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창문을 넣어야 됩니다. 창문과 방문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작업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작업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해할 겁니다. 익스플로드 전부 다요. 이거 미련 없이 그냥 분해해 버리세요. 깔끔하게 분해. 자, 방문부터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방문의 폭이 얼마라 그랬죠? 바로 어제 그려봤는데 방문의 폭 900. 900에 2100이죠. 그죠? 여기 평면이니까 900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일단은 자, 이 부분 여기 선을 막습니다. 옵셋 100mm 100을 띄워요. 그 다음 900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다시 여기 지워주고 트림으로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900mm 완성이 됐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벽에 바짝 붙여가지고 문을 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간 띄워야 돼요. 그게 얼마요? 100mm요. 문하고 문 손잡이가 들어갈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mm요. 벽돌 한 장을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m잖아요. 여긴 100mm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벽돌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렇게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개구부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돼요. 옵셋, 자, 라인, 옵셋 100mm, 자, 옵셋 900mm, 자, 트림, 여기 지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볼까요? 라인, 옵셋 100mm, 다시 900mm, 트림, 다시요. 라인 100mm, 900mm, 트림, 다시 라인 100mm, 900mm, 트림, 자,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가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는 신발장이죠. 자, 신발장은 보통 300에서 350. 근데 여기 깊이를 봅시다. 1700이네요. 옵셋 350, 아니 300, 디스턴스 1100, 다시 옵셋 450, 디스턴스 800. 네, 300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옵셋 300, 여긴 가구입니다. 자, 라인, 자, 이렇게 현관문이 열리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mm네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트림, 자, 이런 모습으로 현관문 만들어졌고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단열재를 좀 정리해 봅시다.
단열재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옵셋 100mm. 똑같이 100mm입니다. 이때 필렛, 그 다음 트림,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단열재예요. 단열재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옵셋 100mm, 필렛,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단열재 마감입니다. 자, 자, 중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부분. 평면도 여기를 보시면 창문이 두 개죠. 한 짝당 600mm니까 1200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내려 긋고 옵셋 600, 자, 트림, 그 다음 똑같이 옵셋 100mm, 그 다음 필렛, 마지막으로 트림. 이렇게 마감하시면 됩니다. 욕실이네요. 욕실은 600mm죠. 라인, 옵셋 300, 트림, 옵셋 100mm, 필렛, 자, 트림, 자,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는 거실이라 창이 4개네요. 2400, 옵셋 1200, 트림, 옵셋 100mm, 필렛, 트림. 자, 여기 욕실 또 있네요. 라인, 옵셋 300, 옵셋 100mm, 필렛, 트림. 자, 여기는 2개네요. 옵셋 600, 트림, 옵셋 100mm. 아이고, 필렛, 트림, 다시 한번 필렛, 트림. 자, 주방은 넘어가고, 네, 여기 방이 하나 또 있네요. 라인, 옵셋 600, 트림, 다시 한번 옵셋 100mm, 트림. 네, 그러면 기본 계고부가 완성이 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